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점 3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귀한 자료. 제목 붙이기도 진짜 힘듭니다, 이제. 자, 케빈 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계약 일별 거래량입니다. 계약 일별. 그 전에 2022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료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번 달에는 월평균, 일평균 한 30건 정도의 거래량, 요 정도 나왔었죠. 요거보다 조금 못할 때도 있었어요. 30이라는 숫자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60건, 일평균 60건 수준으로 거의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사실 그닥 큰 거래 없었죠. 1월 달까지 거래량 안 좋았어요. 2월 달 들어서 급격히 좋아졌는데요. 이걸 보시면 좀 균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노란색 선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진 않았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이제 3월 달은 빨간색 선 먼저 볼게요. 이것도 아직까지 신고가 늦기 때문에 거래량은 위로 더 올라갑니다. 위로 더 올라갈 거예요. 노란색 선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출이 나오는 만큼, 대출이 풀리는 만큼 순차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면서 계약이 이렇게 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분위기가 급반전했다면 일별 거래량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추정이죠. 네, 케빈 장님 덕분에 이 자료를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네. 2월달 거래량 일평균 60건 가량 됩니다. 3월달 거래량 아직 신고가 안 돼서 좀 늦게 나타나고요. 1월달 거는 아직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는 정도. 마지막에 살짝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 2월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한국 부동산은 아니고 또 다른 집계하는 곳에서는 월별로만 자료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고 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건 가져오지 않고 요 흐름도 한 번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귀한 자료 맞나요? 대구가 여기 탑을 찍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세 또한 탑을 찍었다는 사실. 다른 지역들 반등하고 있어요. 대구도 반등하고 있어요. 오케이, 인정. 거기까지 인정. 다만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대구가 아직까지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는 부분. 대출금리, 코픽스 금리는 내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풀어야 될지 줘야 될지 오락가락합니다. 코픽스 금리 영향으로 기존 대출자들 그나마 조금 숨통은 트일 듯 합니다. 자, 왕자의 게임 강철은행 가지고 왔었는데요. 은행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유로존 간밤에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3.5%로. 왜? 물가가 안 잡히니까. 우리 물가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스위스 쪽에 크레딧 스위스 있죠. 거기도 돈 엄청 풀었죠. 미국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가 만약에 3.5에서 3월 23일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 스톱 해버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이거 금리 차이 굉장하잖아요. 베이비 스텝만 밟아도 금리 차이가 1.5%까지 벌어진다. 한은에서는 그 전에 이야기할 때 1.25% 정도까지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저 이번에 진짜 머리 아프지 싶습니다. CS 사태 터졌죠. 그 다음에 SVB 미국에서 터졌죠.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돈 왕창 풀죠. 우리는 부동산 문제 있으니까 또 돈 왕창 풀죠. 돈 풀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에 PF가 있다면 SVB, CS 이런 사태들, 또 은행들 지금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머리 아픕니다. 자, 거래량 거래대금 살펴보죠. 요거 지울게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오늘은 금요일. 근데 월세 물량 소폭 감소했어요. 전세 물량이 오늘 소폭 감소했습니다.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요게 딴 지역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딴 지역들은 이게 전세 월세가 같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대구는 전세는 좀 빠지고 있는데 월세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임대 물량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딴 지역들은 이런 흐름이에요. 대구만 유별나더라.
거래량 83건 여전히 많은 거래량이 신고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1548건 조금 안 좋은 조짐을 또 억지로 한번 또 찾아보자면 3월달 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거의 여기 좀 올 초에는 좀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기는 해요. 딴 지역은 정말 거래량이 조금 더 대구보다 낮게 살아나는 지역들 보면은 직거래 비율이 5%, 6%, 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자, 거래량 현재 1548건, 하루에 한 20건씩 신고되면은 남은 거래 일수 동안 한 1600건은 넘어간다. 그런 흐름. 근데 제가 1600건을 계속 예측하고 살펴봤었죠. 1600건을 계속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최대 맥시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수성상가 롯데캐슬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여기 한 중층쯤 되나요? 58평형. 대형평형은 조금 비교하기 좀 애매합니다. 수성 태형 대시형 51평 가격 뭐 50% 빠졌네요. 50% 빠졌네요. 50%. 6억. 이거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좀 직거래 느낌 나나요? 조금 그런 느낌 있죠. 이 편한 세상 보면 얘 때문에 시끄럽죠. 6억 전후로 거래되는 것이 6억 7천. 6억 7천. 고점 대비 30%. 층수는 아주 좋은 층. 요런 느낌. 요거 근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 모습이죠. 유림 노래의 숲. 얘도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그런 느낌 좀 있죠.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한 15% 정도 빠졌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가 저층은 한 5% 정도. 저층은 40%대. 로얄층은 30%대. 이 전형적인 지금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보고 야 대단하다. 역시 이러면서 얘기하고 또 저 서쪽에는 어딘가요? 아이파크 2차 또 가격 조금 고가에 한 4억 7천 정도 거래되었던가요? 4억 초반까지 내려갔던 것이 가격 그렇게 올라 치솟았는 모습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페라 3점 구리코 더 베스트 5억 6천 25층 30% 정도 하락이고요. 노변 동서우방 42평형 이런 것도 대형평이 살짝 건너뛰죠. 네, 월배 3점 그린코아 요 고점이 좀 의미가 좀 무색하다. 5억 초반 이한 센트럴 D 5억 초반 월배 3점 5억 초반 가장 최신축 요런 것들이 가격이 요렇죠. 근데 대구에 분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양하는 애들은 최소한 6억은 보고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다 지어놓고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5억 초반이면 웬만하면 살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분양 지금 대구 분양 안 한 지 좀 됐죠. 대신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이고요. 층수 요런 층. 대구 월베 2차 아이파크 30% 정도. 이 4억 6천 정도 나왔죠. 4.2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4.6억. 물론 여기 좀 괜찮은 층을 40% 할인돼서 40% 할인된 가격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물론 매수하는 시점에. 근데 이거 하루 이틀 보유하고 팔 거는 아니죠. 이것이 다시 5억을 넘어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다른 선택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월배 3정, 뭐 월성 3정, 아니면 동구 쪽, 뭐 이런 쪽들도 최신축들 있더라는 말이죠. 협성 6폴의 주곡 41평형 30% 정도 하락해서 4억 5천. 대신 센트럴 자이 30% 정도 하락해서 약간 저층 느낌 나나요? 그래서 약간 비싸게 산 느낌? 싼 느낌? 예, 영남 네오빌 50평형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고요. 반월당 서안 포레스트 최신축에 요거는 한 28평형 그 정도 되나요? 3억 9,800. 층수 문안 대구역 센트럴 자이 한 40% 이상 층수가 조금 낮게 배정되어 있으면 그런 거래 흔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월성 월드 메르디앙 35평형 가격 6424 40%그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 거의 40% 정도. 층수 무난하다 40%. 요 정도면 요 근래 거래되는 것 중에서는 괜찮게 사는 거죠. 어차피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거의 40% 정도 하락했는데 층수가 괜찮더라. 야, 안심. 요거는 고점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찍어봤고요. 수목원 제1풍경채 좀 외곽에 있는 곳 가격 30% 이상 하락했는데 층수가 무난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죠. 40% 저층, 30% 중고층
중고층 이렇게 보시면 거의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협성별 주곡 30% 정도 하락이고요. 복현 아이파크 가장 최신축 가격 9평 소형평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요것보다 연식 한 5년 더 됐다 가격은 요 정도 3억 한 중반 정도 된다 저 같으면은 이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선 이 다음 레이크뷰 30% 이상 빠졌는데 저층이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죠. 여기 동네에서는 최신축의 아파트에 속합니다. 근데 건너편에 상인 또 무슨 푸르지오 있죠. 상인 센트럴 푸르지오 아마 조만간에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물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던데요. 침산동 2차 쌍용리가 40% 정도 하락한 모습 30 줄을 서고 있습니다. 주곡 3정구리 더 베스트 30% 정도. 오늘 이 아파트가 좀 나왔어요. 신서동의 양주 조이지움. 네, 요 아파트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제 가격들 다 분위기 비슷합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고개를 숙이는 모습, 거래량은 1,700건 정도까지는 나와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아까 일별로 뒤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흐름 모양새를 보여줬다면 그래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과거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세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합당한 추정 아닌가요? 돈이 풀리면서 돈이 풀린 만큼 거래가 늘어났다. 근데 그 거래가 늘어났다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이었다기보다는 그 특례보금자리론 풀리자마자 처음에 대출 금액이 왕창 한 10조 가까이 바로 조사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이 정도 거래량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제 특례보금자리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영상을 혹시라도 다시금 찾아보신다면 그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범위를 지정해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1건, 직거래 비율은 20%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상태, 그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분양권을 제가 계속 5억 이상과 5억 이하를 나눠보는데 분양권 가격은 5억 정도 수준. 분양을 새로 한다면 이게 6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메리트가 없구나.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PF 관련 부실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겠죠. 전세거래량 63건, 전세거래량도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것이 대구의 지금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2월의 거래량 무난, 3월의 거래량 전달과 비교해서 줄어드는 느낌 드시죠? 역시 여전히 역전세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싼 전세 보세요. 한 4억 이상 넘어가는 전세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아직까지 조금 오른 느낌 있죠. 월성 협성역 거래 조금 2억 후반대 아니면 2억 중후반대. 월배 아이파크 그 전에 전세 가격 2억 초반도 있었어요. 근데 3억 후반에 물건도 나오는 것들도 있었죠. 1차, 2차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봤을 때 이곳의 가격이 갭 차이가 한 1.5억 정도, 많으면 2억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갭 투자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몇 번 짚어드렸고요. 청라원덕역 2억 8천, 조금만 그래도 한 2억 중후반을 가려 그러면 2억 중후반을 가려 그러면 요 부분 오늘 건너뛸게요. 현대 아이파크 상인 요쪽도 10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아파트 가격 조금 선호한다고 이름 붙인 대단지 아파트들 전세 가격 아직까지 2억 중반, 2억 3천, 2억 3천 그렇게 뭐 많이 전세 가격 많이 반등한 느낌은 들지 않죠. 아직까지 금리가 오른다는 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살다가 전세는 대다수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살다가 금리가 오르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시계 맞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이번에 또 전세 계약 또 다시 했는데 또 다시 살다가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월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 네, 4억 이상 아까 보셨지만 오늘 3건 정도 거래가 있었잖아요. 4억 이상 전세 사는 것은 좀 사치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금리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오늘 한 63건 됐죠. 월세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은 전세 거래가 그렇게 쫙쫙 빠지진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생각보다 전세 거래량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거래량이 대구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은 1월을 뛰어넘지만 3월은 2월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다. 오늘 귀한 자료 잘 보셨나요? 시청 감사합니다.